나 요즘 최고로 팔자 좋게 살아요. 진짜예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편안한 생활 감사하죠. 전남 순천에 사시는 77세 한복순 어르신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픽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너 팔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한복순 어르신이 주말에 찾아온 아들한테 느닷없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아들이 멈칫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싶었거든요. 엄마, 갑자기요?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 자식 잘 둔 사람도 아니야. 아픈 데 없는 사람도 아니더라. 아들이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창밖을 한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가 기다려지는 사람이야. 그게 팔자 좋은 거더라고. 아들이 그 말에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70이 넘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을까?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며느리 눈치, 사위 비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남 눈치를 보고 있나? 2024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38%에 불과했어요. 10명 중 4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행복하다고 답한 그 38%의 공통점을 분석해봤더니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한복순 어르신이 바로 그 38%이십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처음부터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3년 전만 해도 어르신은 매일 밤 울면서 주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70 넘어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 삶이 지금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요. 한복순 어르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복순 어르신이 혼자가 되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같이 밥을 드셨는데 점심 먹자고 부르니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사흘을 병원에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때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었는데 저녁에 혼자가 됐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사신 분이 그렇게 가셨으니까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리다가 2그릇을 차려놓고 멈추신 적도 있고, 밤에 잠을 자다가 옆자리를 더듬으신 적도 있고,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번갈아 전화를 했는데 어르신은 그 전화가 오히려 더 힘드셨대요. 왜냐고요?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말해야 했거든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외로우셨답니다. 그러다 혼자가 되신 지 딱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르신이 그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날인데. 그날 아침 어르신이 일어나서 부엌에 가셨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오늘 내가 뭘 먹고 싶지? 그 질문이 처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영감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일 눈에 들어온 게 두부였습니다. 두부찌개가 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영감은 두부를 싫어하셨거든요. 45년 동안 두부찌개를 끓인 적이 없었어요. 어르신이 그날 처음으로 두부찌개를 끓이셨습니다. 혼자서요. 앉아서 드시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45년 만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게 그게 이렇게 슬프면서 좋을 수 있구나 싶으셨거든요. 그날이 어르신 팔자가 바뀐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이후에도 어르신은 한동안 방황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모시러 오겠다고 했어요. 큰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어르신이 처음엔 흔들리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랑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오빠 집에 가면
엄마 행복할 것 같아? 그 질문에 어르신이 한참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글쎄다. 편하긴 하겠지. 근데 행복할지는 모르겠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봐. 그 말이 어르신 마음에 꽂혔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해지는 방법. 그게 있을까 싶으셨는데 찾아보기로 하셨어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기대다. 자식과 함께 살면 편할 거라는 기대. 자식이 자주 와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기대. 어르신이 그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셨어요.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64%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어르신이 그걸 아셨어요.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기대의 끈을 끊고 나서 어르신에게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가 길어졌어요. 자식 생각, 남편 생각으로 채워져 있던 그 시간이 갑자기 텅 빈 겁니다. 처음엔 그 텅 빔이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온 몸이 갑자기 멈추니까 어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뭔가를 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창가에 앉으셨어요. 그냥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순천만이 보이는 창가였어요. 갈대밭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걸 얼마나 오래 바라보셨는지 몰랐는데 시계를 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루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하루에 창가 시간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밥을 드시고 나면 30분은 그냥 창가에 앉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죄책감이었는데 그냥 앉아서 새 보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신 거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2023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70대 이상 어르신 중 자신만의 루틴을 가진 분들의 우울감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7%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혼자이기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울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루틴을 만드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밥 먹고 나서 창가에 30분, 오전엔 좋아하는 라디오 틀어놓고 손바느질,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것. 딱 하나 정성껏 차리기, 오후엔 동네 복지관, 저녁엔 일기 한 줄. 별거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루틴이 생기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만의 것으로 채울 줄 아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게 루틴이 생기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르신 집에 아들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온 아들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좀 놀란 표정을 짓더래요. 어르신이 왜 그러냐고 물으셨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집이 밝아졌네. 어르신이 처음엔 무슨 소리냐 싶으셨는데 아들이 가리킨 곳을 보니 창가에 화분이 3개 놓여 있었어요. 어르신이 혼자 장에 가서 사오신 화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꽃을 딱히 좋아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가 작은 제라늄 화분이 눈에 들어왔고 그냥 샀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예뻐서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어르신이 뭔가를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산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샀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샀어요. 3개가 됐습니다. 어르신이 그 화분들에 매일 물을 주시는데 어느 날 제라늄에서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걸 발견하셨어요. 아주 작은 봉오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봉오리를 보시다가 이상한 마음이 드셨대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은 얼마나 컸을까?
그 기다림이 생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제라늄 봉오리가 어르신의 내일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됐어요. 꽃봉오리 하나가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하루를 살게 한다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어르신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따로 있습니다. 복지관 이야기예요. 어르신이 복지관에 처음 가신 게 혼자가 되신 지 1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사실 가기 싫으셨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복지관이라니 뭔가 마음이 안 내키셨거든요. 그런데 동네 이웃이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해서 따라가셨대요. 들어가자마자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 교실이 열리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문 앞에서 잠깐 서 계셨는데 안에서 어르신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표정들이 너무 환한 거예요. 어르신이 그 표정들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지? 그게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혼자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노래 교실에 들어가 보셨어요. 선생님이 마이크를 내미셨는데 어르신이 손을 저으셨대요. 나는 노래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러시더래요. 어머니, 여기서는 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신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어르신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음정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으셨대요. 다 부르고 나서 박수가 나왔어요. 어르신이 그 박수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내 노래에 박수를 받아본 게 언제였더라. 생각해보니 처음이었어요. 평생 누구의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어르신이 그날 집에 오셔서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어서요. 75년을 살면서 내 노래에 박수 한 번 못 받아보신 거예요.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한 분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40% 느렸습니다. 치매 예방에 돈 드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것 하나를 시작하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걸 드디어 나를 위해 시작하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세 번째 조건이에요. 노래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르신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이 생겼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전라북도 익산에서 순천으로 이사 오신 분이셨어요. 어르신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남편을 먼저 보내신 것도 비슷하고 두 분이 처음엔 그냥 옆자리에 앉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분이 어르신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어르신이 흔쾌히 따라가셨습니다. 복지관 카페에서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그 다음엔 자식 이야기, 그 다음엔 남편 이야기. 그러다 어르신이 뭔가를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는 이야기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이 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그날 집에 오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자식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말을 처음 만난 사람한테 했는데 그게 이렇게 후련할 수 있구나. 지금 두 분은 매주 화요일 노래 교실이 끝나면 꼭 커피 한 잔을 하십니다. 그 화요일이 어르신 일주일에 가장 빛나는 날이에요. 1,500원짜리 커피가 만들어낸 천국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어르신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일기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루틴 중에 저녁에 일기 한 줄을 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좌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처음엔 전혀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글을 써요 하고요. 그런데 강좌를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이야기가 제일 좋은 글이에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뭘 드셨는지만 써도 돼요. 그 말에 어르신이 한번 해보셨습니다.
첫날 쓰신 게 두부찌개 이야기였어요. 45년 만에 내 입맛대로 끓인 두부찌개가 맛있어서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요. 딱 3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드셨대요. 뭔가 시원하고 뭔가 가볍고.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저녁 일기를 한 줄씩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순천만에서 새를 봤다. 오늘 제라늄이 꽃을 피웠다. 오늘 노래 교실에서 박수를 받았다. 오늘 화요일이라 커피가 맛있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일기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셨는데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다 내 거더라고요. 이 소박하고 작은 것들이 다 내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기를 읽다 보니 보이는 게 있었어요.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게요. 처음 한 달은 오늘도 혼자였다. 오늘도 아들한테서 전화가 없었다. 이런 문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서 오늘 새가 예뻤다. 오늘 두부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문장들이 늘어났거든요. 어르신이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살고 있구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국립암센터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1배 높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더 뜨겁게 사는 것. 어르신이 일기를 쓰시면서 매일 그걸 느끼십니다. 오늘을 기록한다는 건 오늘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는 거니까요.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5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르신한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래 교실을 다닌 지 6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운 노래를 한 곡씩 부르는 자리였어요. 어르신이 처음엔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대에 서는 게 무서우셨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커피 친구분이 그러셨대요. 같이 해요. 둘이 같이 나가면 덜 무서워요. 결국 두 분이 같이 무대에 나가셨습니다. 노래는 남진의 님과 함께였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객석에 자식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큰아들도 왔더래요. 어르신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음정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가사도 살짝 틀리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부르셨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는 순간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이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객석을 보셨는데 큰아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 저 애도 엄마가 행복한 게 좋구나.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아들이 달려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몰랐어. 두 분이 그 자리에서 한참 웃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자식한테 보여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모습이 자식에게 수억 원짜리 유산보다 값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말을 남겼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한복순 어르신이 그 선택을 하셨어요. 남편도 떠났고, 연금은 빠듯하고, 무릎은 쑤시고, 자식들은 바쁩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가에서 순천만의 새를 보시고, 두부찌개를 내 입맛대로 끓이시고, 제라늄 봉오리가 피기를 기다리시고, 화요일마다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시고, 저녁에 일기를 쓰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무대에 서세요. 이게 팔자 좋은 노년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아들한테 물으셨잖아요. 팔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하고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루가 기다려지는 사람. 제라늄 봉오리 때문에, 화요일 커피 때문에, 창가의 새 때문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자, 한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느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두부찌개를 끓이면서 흘린 그 눈물이었나요?
창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새를 보는 그 30분이었나요?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노래에 박수를 받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던 그 장면이었나요? 사실 한복순 어르신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오셨고, 남들처럼 참고 견디며 사셨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사셨어요. 그런데 77세에 딱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오늘을 내가 시작하기로 한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팔자 좋은 노년의 5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 둘째, 혼자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혼자가 쓸쓸한 게 아니라 혼자를 못 즐기는 게 쓸쓸한 거예요. 셋째, 오래 참아온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75년 된 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넷째,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라늄 봉오리 하나도 됩니다. 다섯째,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더 뜨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는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팔자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나서 팔자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겁니다. 한복순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또 살았네 싶고, 오늘 제라늄이 얼마나 컸을까 싶고, 화요일이면 커피가 기다려지고, 이게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생에서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포기한 사람은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오늘을 붙잡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의 팔자는 이미 세상 최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이 되면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대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젊고 패기도 넘치고 앞날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30대라고 하십니다. 이제 좀 철도 들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40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창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크고 뭔가 내 것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전 세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대가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바로 60대 후반에서 70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이 나이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까요? 왜 이 나이가 되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마치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자식은 떠났고 출근도 끝났고 남은 건 생각보다 너무 긴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없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왠지 그 소리가 집을 더 비어있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어르신은 30년을 학교 급식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렸고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 아이들 밥을 챙기고 오후가 되면 온몸이 쑤시도록 퇴근하는 삶.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반. 그런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 넘쳐났는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첫 1년 안에 심한 공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허함은 나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 달리기를 멈추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를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반드시 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게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고. 집도 있고 자식도 키웠고 굶지도 않았는데 왜 가슴 한켠이 이렇게 허전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빵을 구하느라 평생을 보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해,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건 틀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허전할까요? 왜냐하면 빵 다음에 필요한 것, 즉 마음의 평안, 따뜻한 관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들을 채울 준비를 미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믿어온 기준 자체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자식의 좋은 직장,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2배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연봉 1억인 사람도,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도, 연봉 3천만 원인 사람도 모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깥에 두는 한, 그 기준은 영원히 우리를 앞서 달아납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는 정상만 바라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일단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옆에 철쭉이 피어 있어도 못 봅니다. 발밑에 맑은 계곡물이 흘러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는 길이 더 좋았는데, 그 바람 소리, 그 나무 냄새, 그게 다 좋았는데, 정작 정상에서는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더라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며 즐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는 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옆을 볼 수 있고 발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쟁할 사람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표를 들고 걷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 기준표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면 그게 오늘의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면 그게 오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서 딱 한 장면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장면을 마음에 품고 주무십시오. 행복은 그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버텨줘야 나머지가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이재환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몸이 튼튼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젊을 때 농사도 지으셨고 막일도 하셨고 아파서 드러 누워본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65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시장을 보고 집으로 오시다가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분이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나오시면서 복도 의자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다릅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근육은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3개월 후에 실제로 근력이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빈속에 물 한 컵이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둘째, 점심 먹고 나서 딱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식사 후 30분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골목을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9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3가지가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1달, 2달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재환 어르신은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여러분은 아직 그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많은 질병이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됩니다.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약입니다. 아는 순간부터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 이제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파트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가슴이 찌릿하실 부분일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선 어르신, 올해 67이십니다. 어르신 남편이 퇴직을 한 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그 저녁 식탁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옆에서 왜 이렇게 외롭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인 건가? 그 생각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오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하게 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재미있는 말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남편 재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가족학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직후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각자의 공간, 각자의 친구. 그게 서로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오래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 오늘 각자 있었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트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오늘 길에서 예쁜 꽃을 봤다.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 식탁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미선 어르신은 지금 남편과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뒷산을 같이 오르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도 없이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설거지하면서 혼자 울던 어르신이 지금은 남편과 산 정상에서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씩 하신다고 합니다.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조언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식의 귀에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침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반복적으로 막히면 그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먼저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올 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물어오지 않으면 그냥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긴 조언 10마디보다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지금 주변에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세계 최장기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한 명,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 그게 이 나이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번 주 안에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밥 한번 먹자고.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하루를 모두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돈과 체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사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한턱을 내셨고 남 앞에서 작아 보이는 게 싫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식 때는 없는 돈에 무리해서 더 좋은 예식장을 잡으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70이 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돈을 썼을까?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두 그룹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한 그룹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그룹이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와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 소비는 쓰고 나면 허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쓰고 나면 따뜻합니다. 이제는 체면, 소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거창한 외식 대신 집에서 손수 차린 밥 한 끼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거리를 가지십시오.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역할을 맡는 것, 손재주가 있으시면 소박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소소한 경제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감각,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60대 이후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난달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없어도 됐던 지출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다음 달에는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쓰십시오. 오래 가고 싶었던 가까운 나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뭘 하지? 였나요?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였나요? 대구에 사시는 최정숙 어르신, 올해 65이십니다. 어르신은 퇴직 후 1년을 집안에서만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 주무시는 패턴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이 집에 왔다가 어르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손을 잡고 핸드폰을 함께 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한번 찍어봐. 딸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를 눌렀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 다시 해봐,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혼자서 사진을 찍고 편집까지 완성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딸이 복지관 게시판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르신, 사진 너무 예뻐요. 어디서 찍으셨어요? 어르신은 그 댓글을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65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걸 찍을까? 그 생각에 아침에 눈이 먼저 떠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분비됩니다. 즉, 65에 처음 사진을 배울 때와 25에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뇌가 느끼는 기쁨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예, 노래, 사진, 원예, 건강체조, 스마트폰 활용법. 그 목록을 보시고 딱 하나를 골라서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첫날에 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첫 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6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3가지 독이 있습니다. 비교, 후회, 걱정입니다. 이 3가지가 60대 이후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옵니다. 친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저 집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는데, 나는 왜?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 삶이 가진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 중에 자꾸 다른 앱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다 말고 결국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채워야 할 에너지가 있는데 자꾸 남의 화면을 들여다보면 내 배터리만 빨리 닳습니다.
후회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울고,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결국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인 셈입니다. 그 영화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 정작 눈앞에 오늘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로 수백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첫째, 오늘 먹은 것 중에 맛있었던 것 하나. 둘째, 오늘 보거나 들은 것 중에 좋았던 것 하나. 셋째, 오늘 고마웠던 사람 이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높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으며 병원을 찾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 달만 계속하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는 눈이 생기고 그 눈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부족했던 것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오신 분입니다. 가난도 이겨냈고 상실도 이겨냈고 외로움도 삼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거울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해서 듣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주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좋은 장면 하나를 떠올리는 것, 아침에 물 한 컵, 점심 후 10분 걷기, 저녁 9시 핸드폰 내려놓기, 이번 주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지출 내역에서 나를 위한 소비 하나 찾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기, 오늘 밤 감사일기 3줄,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다 한마디. 이 중에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하나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하나,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한 달 뒤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몇 살이 가장 행복할까요?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나이입니다. 그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창가에 앉아서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 살아왔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 차 한 잔의 온기가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